안녕하세요. 애솔입니다. SBB테크의 기업 내용부터 수요 예측 결과까지 한꺼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에 가장 핫한 섹터라고 할 수 있죠. 로봇과 관련된 기업이에요. 로봇의 국산화를 선도하는 구동부품 전문 기업인데요. 주요 제품으로는 반도체 베어링과 감속기가 있습니다. 반도체 베어링은 반도체 제조 공정 중에 로봇 구동부의 필수 부품으로 사용이 된다고 하고요. 감속기는 로봇의 고정밀 회전 제어를 가능하게끔 하는 장치입니다. 로봇의 관절들이 정교하고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부품이에요. 특히 하모닉 감속기가 이 회사의 가장 주력 제품이자 기대 요소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감속기는 로봇 제작 원가 비중의 34%를 차지하는 아주 핵심 부품이고요. 산업용 로봇 하나에 하모닉 감속기가 4개에서 6개까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로봇 수요가 확대될수록 이 하모닉 감속기에 대한 수요도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근데 이 하모닉 감속기 시장은요, 일본이 워낙에 꽉 잡고 있어요. 보시면 일본 L치사와 NS사의 글로벌 점유율이 2021년 기준 65% 이상에 달하거든요. 특히 일본의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즈가 가장 선두에 있는 기업입니다. 회사의 이름을 따서 제품명이 생겼을 정도니까 얼마나 영향력이 큰지 느끼실 수 있겠죠. 아무튼 이런 시장 상황에 SBB테크가 2013년에 국내 최초로 하모닉 감속기 국산화에 성공을 한 겁니다. 이 자체로서 의미가 굉장히 크겠죠. 그리고 이렇게 국산화가 진행되고 있는 섹터 내에서 최초로 국산화를 이뤄낸 기업들에게는 시장에서 높은 밸류가 적용되곤 합니다. 네, 어떤 회사인지는 아시겠죠? 그렇다면 이 회사의 경쟁력은 뭐가 있느냐? 우선 방산, 로봇,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렇게 다양한 산업 분야별로 최상위 기업들을 다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어요. 방산 쪽에는 하나디펜스, 로봇 쪽에는 현대로보틱스, 반도체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까지 글로벌 탑3를 다 고객사로 섭렵했고요. 또 디스플레이도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 모두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독자적인 치형 설계 기술을 개발해서 적용하고 있대요. 여기서 치형이란 무엇이냐? 이렇게 맞물리는 기어에 뾰족뾰족하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말하는 것 같거든요. 그 기어가 잘 맞물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했다는 겁니다. 기존에 적용되던 기술은요. 치형과 치형 간의 곡선이 맞물릴 때 출력이 일정하지 않고 미세하게 흔들리던 문제점이 있었다고 해요. 이걸 해결해서 알파 치형을 최초로 도입한 거죠. 그래서 일본 H사와 여러 측면에서 현재 비교 우위를 한번 따져보면 SBB테크의 품질이 일본 H사와 동급까지 올라선 상황인데 가격은 SBB테크가 훨씬 저렴하고요. 납기도 훨씬 짧습니다. 그리고 H사로부터 받은 부품은 수리가 불가능하지만 SBB테크의 부품은 바로바로 수리가 가능하다는 게 큰 장점이 될 수 있다고 하네요. 네, 국산화가 앞으로 진행되는 흐름에 따라서 실제로 일본 부품들이 SBB테크의 감속기로 많이 교체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공모하는 시기가 워낙에 좋죠.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그룹 모두 로봇 분야를 신성장 동력으로 점찍고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데다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알짜 수혜주로서 로봇 부품주들이 거론이 되고 있어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 미국 현지의 생산시설이 확대될 텐데 그렇다면 산업용 로봇과 자동화 설비에 대한 수요가 당연히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인 겁니다. 그러면 로봇 부품에 대한 수요도 덩달아서 증가할 테고 로봇 부품 중에서 원가 비중과 수익성이 높은 감속기 관련 기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 4분기에는 우리 정부가 로봇 지능 정책도 발표한다고 하고요. 네, 그래서 시장에서 생각보다 더 높은 밸류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아쉬운 건 아직은 본격적으로 매출이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사 측에 따르면 2023년부터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해서 2024년에는 본격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회사 측의 전망이니까요. 알 수 없죠. 그래서 당연히 실적도 현재 시점에서는 부진합니다. 최근 3개년간 매출액 성장폭도 크지가 않고요. 연속해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죠. 재무 안정성 지표도 보면 업종 평균 대비해서 모두 열위에 있거든요. 이번에 공모자금이 유입되면 조금 개선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우선 문제 삼을 정도는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자, 공모가 어떻게 산정했는지 간단히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적자 상태다 보니까 2024년 추정순이익을 25% 현가화한 수치를 적용했어요. 회사 측이 제시한 추정순이익을 보시면 올해는 여전히 순손실 11억 원을 기록한다고 추정을 했고 내년에 순이익 14억 원, 24년에는 순이익 71억 원을 찍는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기대치가 반영된 수치일 텐데 어쨌든 이 수치를 적용해서 계산을 했고요. 대신에 할인율을 좀 높였어요. 공모가 상단 기준 32.86%로 높은 할인율을 적용해줍니다. 사실 요즘에 이렇게 추정순이익으로 공모가를 산정한 기업들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근데 순위예측 결과가 너무 잘 나와줬죠. 경쟁률 1644.01대 1, 1710개의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탑머티리얼, OSP, SBB테크 중에서는 SBB테크가 1등이네요. 근데 이번에도 기타 기관의 참여 건수가 매우 많은 건 마찬가지예요. OSP는 868건, SBB테크는 995건이나 돼요. 게다가 거래 실적 무, 해외 기관 투자자의 참여도도 높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주관사가 최종적으로 배정을 할 때는 기타 기관이나 거래 실적 무 해외 기관들에게 배정하는 수량이 좀 적어요. 잘 배정을 안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만 그냥 높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도 가장 많은 기관이 참여했고 경쟁률이 가장 높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비교해서 보시면 세비캠이 1670.90대 1이었거든요. 세비캠과 비슷한 수준으로 높습니다. 하지만 세비캠은 운용사의 참여 건수가 800건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건수는 400개 미만이었다는 거,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신청가격 분포표 볼게요. 공모가 밴드는 11,100원에서 12,400원을 제시했는데 상단 이상을 써낸 비율이 전부 다 100%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격 미제시 포함해서요. 그리고 상단 초과 비율도 85.98%나 돼요.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은 추정 순이익이 적용된 공모가기는 하지만 시장에서 확실히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로봇 섹터니까 기대감이 밀어오를 수 있다고 본 거죠. 네, 의무 보유 확약 비율도 높습니다. 수량 기준 26.87%, 건수 기준으로도 26.26%나 돼서 아마 최종적으로 26% 이상이 될 확률이 높겠죠. 자, 근데 3개월과 6개월보다 1개월 비중이 가장 높은 게 조금 아쉬운데요. 아쉽다고 하기 어렵죠. 기본적으로 수치가 높으니까요. 네, 올해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20% 이상이었던 종목들만 가져온 그래프고요. 보면 스코어넷과 비슷한 수준이에요. 이 친구들은 상장일에 시초가가 전부 100%로 출발을 했습니다. 따상을 찍은 것들도 많고요.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 부분, 의무보유 확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기타 기관, 그리고 거래 실적 무 해외 기관들이 많습니다. 보통은 이들한테 많이 배정을 안 해준다고 했잖아요. 오히려 미확약 거래 실적 유 해외 기관이나 미확약 운용사, 미확약 연기금의 더 높은 배정 비율로 배정을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게다가 주관사가 미래에셋 증권이라서 조금 더 걱정이 되는데 그렇게 배정이 된다면 최종 확약 비율이 기대치에 못 미칠 가능성은 있습니다. 잘 해줬으면 좋겠네요. 네, 공모가는요. 앞에서 신청가격 분포표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충분히 상단을 초과할 수도 있는 결과였어요. 하지만 시장 상황을 반영해서 공모가는 상단인 12,400원에 확정을 해줬고요. 이 부분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공모 금액은 223억 원, 시가총액은 약 737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OSP처럼 매우 가벼운 종목에 속하겠어요. 문제는 다 좋은데 환불까지 5일이나 걸린다는 거. 10월 10일이 대체 공휴일이 되면서 불상사가 발생했네요. 네, 상장은 10월 17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넘어가서 유통 가능 물량 보시죠. 34.10%로 좀 있는 편인데요. 기존 주주 비율은 낮습니다. 3.82%. 여기서 기존 주주는 소액 주주들은 아니고요. 정체를 정확히 모르겠어요. 아무튼 기존 주주의 비율은 매우 낮은 편이고 전체 금액으로 계산했을 때 251억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유통 물량의 장점이 뚜렷한 분명한 종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죠. 경쟁률은 높고 기관 투자자들이 전부 다 밴드 상단 이상을 써냈다. 상단 초과 비율도 86% 가까이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모가를 밴드 상단에 확정해줘서 고맙다.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은 수량 기준으로 26.87% 높다.
상장일에 유통 가능한 물량은 34.10%, 기존 주주의 비율도 3.82%로 낮은 편이고 유통 가능 금액도 200억 원대이기 때문에 공모주로서 매력적인 조건은 다 갖춘 상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건이 비슷한 공모주들의 성과를 한번 참고해서 보시죠. 경쟁률은 높고 확약 비율이 15% 이상이면서 유통 가능 금액 200억 원대 또는 300억 원대로 가벼운 종목들만 데려왔습니다. 4x4, 유일로보텍스, BCNC 정도가 있더라고요. 4x4, 유일로보텍스는 따상을 찍었었고 BCNC도 따상 턱밑까지 찍었다라고 확인을 하시면 되겠어요. 네, 과거에 비슷한 조건의 공모주는 성과가 매우 좋았다. 그때 분위기라면 SBB테크도 따상은 따놓은 당상일 텐데 시장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조금은 보수적으로 잡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이론적인 주가도 한번 계산해 봤는데요. 24년 예상 순이익을 25% 할인율로 땡겨온 40억 원을 적용했고요. 유사 기업들의 평균 퍼 21.59배를 곱해주니까 평가시가총액은 약 864억 원, 주당 평가가액은 14,528원으로 계산이 됐어요. 공모가 대비 플러스 17% 수준입니다. 근데 2024년에 추정치를 썼기 때문에 이게 적정 주가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고요. 이거랑 상관없이 훨씬 좋은 성과를 내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목표 수익률 100%를 잡고 있기는 합니다. 네, 배정 물량 보겠습니다. 45만 주가 배정됐고요. 균등 물량은 27만 5천 주가 되겠죠. 모델 솔루션에는 약 23만 건이 들어왔거든요. 이것도 좀 할만하다라고 생각했던 공모주인데 생각보다 참여도가 낮았어요. 그래서 SBB테크도 잘하면 균등 한 주를 안정적으로 받을 가능성도 있기는 하겠고요. 27만 5천 건을 넘어서면 확률이 높은 추첨의 영역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미래에셋증권은 온라인 청약 시에 모두 200%까지 청약 가능하세요. 그래서 4만 5천 주가 한도가 되겠고요. 증거금으로 2억 7,900만 원까지 청약 가능합니다. 최소 청약 수량은 10주, 6만 2천 원 필요합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예상 비례 경쟁률을 한번 계산해 볼 건데요. 수요 예측 결과가 좋으면서 청약 한도가 가장 비슷했던 건 세아 메카닉스가 있어요. 세아 메카닉스는 9조 넘게 들어왔거든요. 근데 지금의 시장 분위기나 공모주 시들시들해진 거 이런 거 고려하면 SBB테크의 단독 청약을 가정했을 때 한 7에서 8조 정도가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단독이 아니죠. 탑머티리얼, OSP가 겹치기 때문에 자금이 좀 분산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SBB테크는 5.8조 정도를 잡았어요. 그러면 비례 경쟁률은 3,402대 1 정도가 됩니다. 1일차 상황 보고 다시 수정할게요. 겹치는 종목이 많으니까 변수가 좀 많거든요. 우선 3개 종목 핵심 내용 또 간추려서 제가 비교해 봤으니까 표 참고해서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저는 이 세 종목의 기대 수익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게요. 여기에는 제 기대치 그리고 어쩌면 터무니없는 예상치가 포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대로 작성을 꼭 해보셔야 하는 겁니다. 자, 1억 청약 시의 기대 수익을 한번 비교해 봤어요. 탑머티리얼은 6,500주 청약 가능하고요. OSP는 23,000주 청약 가능하고요. SBB테크는 16,000주 청약이 가능합니다. 탑머티리얼의 균등은 7주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요. 제가 예상한 비례 경쟁률 기준, 비례는 35주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배정 금액은 126만 원이 되겠고요. 5% 정도만 수익 구간을 준다고 하면 기대 수익금은 6만 3천 원이 됩니다. 자, OSP는 균등 2주를 예상하고 비례는 1853대 1 정도를 잡으면 12주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배정 금액은 11만 7,600원, 기대 수익률 50%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5만 8,800원 수익이에요. 수수료는 감안하지 않은 수치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SBB테크, 균등은 1주, 비례는 5주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면 100% 올랐을 때 기대 수익 74,400원이 되겠네요. 중요한 건 환불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파킹 통장 이자하고 비교해서 보셔야 되거든요. 1억에 대한 2일치 3.2% 이자는 약 14,834원 정도가 됩니다. 5일치 이자는 약 37,085원이나 돼요. 그래서 기대 수익금을 보실 때 파킹 이자를 제외하고 남는 금액을 생각하셔야겠고요. 그렇다면 100%를 가정한 SBB테크보다 OSP나 탑머티리얼이 남는 돈은 훨씬 많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요 표에서는
SBB테크가 따상을 찍어준다면 모를까? 요 정도라면 파킹 이자 대비 남는 게 크지는 않다는 거죠. 물론 수치는 다 예상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내일 다시 작성을 해서 계산해 보셔야 되겠고요. 탑 머티리얼은 손실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저는 탑 머티리얼의 청약 건수는 34,000건, 청약 증거금은 7천억 원을 가정했고요. OSP는 청약 건수 12만 건, 청약 증거금은 2조로 잡고 계산을 했거든요. 혹시 환불까지 5일이 걸린다는 단점 때문에 SBB테크의 비례를 선택하지 않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면 탑 머티리얼이나 OSP에 유입되는 증거금이 제 예상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SBB테크의 경쟁률은 낮아질 수 있겠고요. 그래서 내일 이 두 친구의 2일차 경쟁률을 좀 지켜보면서 최종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발 이렇게 일정 좀 안 겹치게 잡았으면 좋겠네요. 영상이 길어져서 빨리 마치겠습니다. 저녁 식사 맛있게 든든히 하시고요. 1일차 마감 데이터 정리는 따로 간단히 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